안녕하세요. HTML 기초부터 완성까지 7강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시간은 A 태그의 역할과 여러 페이지의 공통된 디자인을 설정하는 외부 CS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고 A 태그를 위해 여러 문서를 연결시키면서 여러 문서의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외부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에 인덱스라는 파일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거란 얘기예요. 자,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어떤 그 텍스트를 누르거나 이미지를 누르면 연결되는 페이지.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 링크라고 하죠. 그런 내비게이션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런 페이지들이 똑같은 디자인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 세 번째 페이지를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페이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가 각각 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거,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뭐 홈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체 이 네 개의 페이지가 하나의 공통된 디자인을 가져야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공통된 디자인을 갖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공통된 내용이 필요하겠죠. 지금 저희는 여기에 있는 이 인덱스에 대한 것을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헷갈릴 테니까. 자, 이러한 디자인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을. 공통된 세 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똑같이. 그죠? 공통된 두 번째 홈, 세 번째, 네 번째가 요 레이아웃을 갖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갖도록. 자, 그러면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저 인덱스에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외부 스타일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스타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수정이 발생했을 때 페이지마다 돌아가 다니면서 다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외부 스타일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다 파일에 new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새 파일 여기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여기 CSS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챕터 7 들어가서 여기에 CSS에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이때를 저는 커먼이라 만들어 놨지만 좀 이렇게 바꿔 볼게요. 커먼 2.css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연결하면 되죠. 자, 만들었다고 치고 이제 커먼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 디자인을 제가 인덱스,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에 각각 다 연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페이지 2에도 이렇게 연결된 모든 걸 다 지워 볼게요. 그리고 페이지 3에서도 이렇게 지우고 페이지 4에서도 제가 얘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각각 인덱스 페이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저희가 내부 스타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스타일
여기다 뭘로 해야 되냐면요. 메인. 여기 메인이라는 태그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다 제가 얘를 자, width 1200 픽셀에 높이 하이 뭐 800 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볼더 1픽셀. 볼더는 테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랙. 자, 테두리를 설정하는데 1픽셀짜리 실선으로 검정색으로 4개의 면으로 테두리를 두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만 보면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군요. 인덱스에서 해야 되는 잘못했습니다. 인덱스에다가 이 인덱스에서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위치와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가운데 위치 올리면 여기다가 마진 오토 이렇게 준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헤더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헤더는 저기다 여기다가 헤더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여기는 클래스가 없어요. 이름이 태그만 있죠. 이렇게 태그를 쓰는 것을 태그 선택자라고 하고, 태그 선택자에다가 우리가 얘를 with 100%를 집어넣습니다. 100%는 여기 있는 헤더가 메인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메인의 너비를 다 쓰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상대적인 너비라고 의미를 합니다. 높이는 150 픽셀 이렇게 하나 정해 볼게요. 픽셀. 자, 그 다음에 하니까 뭘 할까요? 테두리 하나 정할까요? 볼더 또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딱 또 헤더가 나오네요. 자, 로고 하나 구해야 되겠죠? 자, 로고. 자, 로고는 H1이라는 태그를 썼네요. 그죠? 로고. 여기다는 제가 with 뭐 150 픽셀 하고요. 하이트는 뭐 한 50 픽셀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제가 여기다 색상을 쓸까요?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 컬러 해서 이렇게 대충 넣을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입니까? 가운데 와야 된다면, 그죠? 가운데 와야 된다면, 여기다가 제가 얘를 이렇게, 마진, 자, 더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외부 스타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인덱스는 이렇게 설정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됐냐면, 여기에 페이지 2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덱스에 있는 기본적인 요 스타일을 다시 복사해서 페이지 2에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다시 또 페이지 3에다가 적용을 해야죠. 또 마찬가지로 페이지 4에다가 또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A7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바꾼다고 치면, 자, 예를 들어 레드라고 바꿨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바뀐 게 보이겠죠. 근데 페이지 2는 어떤가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페이지 2에 가서 여기다 또 써야 됩니다. 레드. 그럼 또 여기에 가서 같은 거를 계속 좀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두 페이지면 뭐 그냥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페이지가 만약에 20페이지 가량이라면 같은 일을 2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아주 불편한 거.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 또 예를 든다면 또 인덱스에 가서 아까 보니까 여기가 글자가 가운데 안 와 있네요. 글자를 가운데 오게 한다면, 그죠? 여기다 뭐가 H 로고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면 여기도 그런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런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런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주 불필요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외부 스타일을 쓰게 되면 한 번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이것만 이렇게 얘를 하나 컨트롤 여기에서 인덱스에서 다시 쓰지 않을게요. 컨트롤 X 잘라내고요. 얘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2에서도 얘는 싹 지우겠습니다. 얘는 복사하지 않고 싹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얘를 싹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싹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전부 다 스타일이 없죠? 그래서 인덱스 1, 인덱스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뭘 아까 제가 만들었는데 저기 없나요? 자, 그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외부 스타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새 파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파일 가서 다른 저장을 하고 제가 엉뚱한 데 했나 챕터 7 CSS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common.e 어쨌든 다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뭘 쓰냐면요. 아까 했었던 거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디자인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4, 페이지 3, 페이지 인덱스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링크, 그 다음에 릴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그 문서 css 2.css를 저희가 연결하면 되거든요. href css 슬래시 common 2.css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네, 된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한번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걸 그대로 한번 다 넣을게요. 컨트롤 C. 자, 여기다가 이 링크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컨트롤 S. 그럼 여기에도 적용된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3도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또 페이지 4도 이렇게. 그럼 페이지 4도 똑같은 다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수정을 하면은 아까는 그걸 다 페이지로 돌아다녔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커먼이라는 이 CSS에서 제가 얘를 색상을 옐로우 이렇게 바꿨다면 이제 나머지가 전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홈 전부 다 똑같이 바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외부 CSS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웹 표준에 맞는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면 외부 CSS를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라고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드려야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넘어가잖아요. 누르면 넘어가는 거.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자, 제가 네 번째 페이지 내용을 따로따로 집어넣었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의 컨텐트 이렇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화면으로 여기는 세 번째 페이지 얘는 네 번째 페이지 그 페이지들을 각각 다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를 때 넘어가지가 않죠. 이렇게 눌러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바로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하는데 그 태그가 바로 뭐냐면 A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 인덱스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A, HRF, 자, 슬래시 A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 문법이에요. A, 하이퍼링크에 href, 링크가 될, 연결해야 될 문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서의 이름, 연결 문서의 이름. 지금 저는 연결 문서의 이름을 뭘로 정했냐면 페이지 2라고 했거든요. 홈이라고 했거든요. 홈은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index.html.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요. 여기에 페이지 2를 제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쓰면 href 이렇게 해놓고요. 예, 자, 저는 얘를 이렇게 잘라서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문법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A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A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 href 문서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뭘로 페이지 2.html. 자,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다 그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다 뭘로 A, href.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페이지 3.html. 자, 페이지 4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나가요. A, href. 자, 페이지 4.html. 자, 이렇게만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실시간 미래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페이지 나오고요. 네 번째 페이지 나오고요. 홈 다 나오죠? 연결이. 그죠? 그런데 홈에서 지금 보면 자, 네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홈으로 가죠. 첫 번째 인덱스 페이지로. 근데 홈에는 여기를 누르면 누르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맨 처음이니까 날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사실 여기에도 링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링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A, href, index.html.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연결됐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됐겠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냐면, 전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저는 common.css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디자인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common.css.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꾼다면. 그럼 여기도 바꿔야 되겠네요. common.css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로고 있고, 그 다음에 메뉴 있고, 이렇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CSS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캐릭터 셋 UTF-8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HTML에서 바로 이 부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코딩, 문자 인코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HTML body라는 태그, 선택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HTML 선택자와 요 body에 있는 선택자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트. 만약에 내가 얘를 고친다. 여기 내가 얘를 뭐로 쓸까요? 그냥 얘를 사이안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면 전부 다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HTML과 body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트랜스퍼런트라는 말은 투명이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퍼런트.
투명.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보기에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얘는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기본 색상이 문서의 기본 색상이 흰색이니까 트랜스퍼런트 하면 그냥 흰색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적혀 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어떤 거를 좀 중점해서 보셔야 되냐면, 뭐, 다른 것들은 뭐, 대충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A 링크에 대한 거죠. 자, 여기 색상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밑줄이 없죠. 그리고 색상이 까맣죠. 근데 저희가 작업한 거 보면 얘가 지금 뭔가 보라색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럼 그러기 전에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다시 파랗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링크의 색상입니다. A 링크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에 밑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죠. 그죠? 빨갛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빨갛게 보이고 지금 제가 한번 눌렀더니 여기가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좀 보라색인가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색상 틀리죠? 그죠? 자, 누르면 바뀌어 있죠. 이거는 이미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현재 링크가 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내가 얘를 누르고 있으면 아직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아직 링크를 연결 안 됐어라고 하는 거. 네가 지금 링크되는 곳을 누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손을 떼면 방문 이미 이제 그 페이지로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뭐가 되냐 여기다 이제 얘를 보라색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 또 디자인을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주석을 달아 놨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 임의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임의대로. 자, A 링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이에요. 비지티드가 뭐냐면 방문했을 때 얘가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라 얘가 누르고 있었을 때예요. 액티브. 그러니까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걸 달아보는 건데요. 여기다가는 얘는 자 연결되기 전에 링크 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연결된 페이지가 갔을 때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방문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방문했다. 한 번이라도 거기에 그 메뉴를 눌러서 한 번이라도 방문했다. 그 문서에다가 문서로 방문했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티브는 현재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링크가 표시된 위치 내용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호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 위에 올라가면 뭔가 색상이 바뀌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뀌나요? 안 바뀌네요. 여기도 안 바뀌게 만들었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 뭔가 좀 밑줄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얘를 지울게요.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놓고 얘는 텍스트 위에 올라갔을 때 링크된 텍스트 위에 마우스 포인트가 올려졌을 때 대한 표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 글자색 컬러 나 뭘로 쓸까요? 아까 좀 오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인덱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서 자, 오렌지로 바뀌었죠. 나머지는 왜 보라색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크롬이니까 설정이 가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해서 제가 얘를 지난 1시간 동안 지금 막 했으니까 얘를 지워보면 얘가 이렇게 다 오렌지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니 얘는 링크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여기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누르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아까 변했었잖아요. 링크.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다가는 Aactive라고 쓰고 여기다가 얘를 color red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변화가 이제 누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 손을 뗐다. 방문했다. 방문했다는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컬러를 하고 그냥 검정색을 할까요? 블랙. 그럼 얘가 누르면 검정이 다 바뀌어 있죠. 얘가 이렇게. 아까는 보라색이었거든요. 밑줄이잖아요. 아, 밑줄이 지금 전부 다 없애고 싶다면 자, 링크 여기다가 뭘로?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장식. non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도 안 썼다면 자, 이렇게 얘가 표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마우스 위에 올라갔는데 밑줄이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그죠? 그 경우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마우스 올라갈 때 이렇게 밑줄이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네, 우리가 이런 걸 링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 A 링크, A 땡땡이 링크, A 땡땡이 비지트드, A 땡땡이 액티브, A 땡땡이 호버.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링크와 비지트와 액티브를 다 같은 색을 써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오렌지. 또 여기다가도 오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하나 더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세 개의 링크, 비지트, 액티브를 다 같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 언제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요. 얘는 통합해서 그냥 여기다가 A 곧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엇까지냐면 액티브, 비지트, 링크, 호버까지 다 똑같은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호버만 다르게 디자인을 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지워볼까요? 네, 여기까지 지워놓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컬러 글자 색상 뭘로 할까요? 과감하게 레드라고 하고요. 네.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꿨고요. 눌렀든 뭐하든 그죠? 뭐하든 얘는 똑같이 계속 빨간색에 밑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물로 밑줄을 없애려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여기를 밑줄도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호버할 때만 마우스가 텍스트 위에 올라갈 때 바꾸고 싶다 그러면 A 땡땡이 호버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컬러 뭐라 할까요? 블루.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여기다가 얘를 언더라인.
자, 이렇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링크 디자인, 링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한번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이퍼링크 A 태그라고 합니다. 그냥 약해서 그냥 A 태그 또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이퍼링크의 기본적인 디자인 색상은 파란색의 밑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그냥 써보면 A 링크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 뭐 디자인할 수 있고 A 땡땡이 visited 그 다음에 A 땡땡 active A 땡땡이 hover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공통적인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한 것만 다르게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가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문서에 따라서 걔를 공통적으로 다 전부 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덱스, 페이지, 페이지 3, 페이지 4 전부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내가 여기 레드를 바꿨다면 뭘로 바꿀까요? 오렌지.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페이지, 페이지 3은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문서를 전부 다 링크 이렇게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가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오렌지로 바뀌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바뀌어 있고요. 세 번째 페이지도 바뀌어 있고요. 네 번째 페이지도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문서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하이퍼링크. 이렇게 하이퍼링크에 있는 메뉴가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내비게이션. 로고는 언제나 첫 페이지로 인덱스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네, 오늘은 이제 뭘 했냐면요. 외부 CSS에 관련돼서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링크에 대해서 했거든요. 자, 요렇게만 보시면 아무래도 학습하기에 좀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고만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해보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씩 직접 타이핑을 같이 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제가 타이핑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많이 나가진 않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하고 딱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20분 쭉 나가다 보면 뭐 한 그렇게 쭉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 해놓을 수 있다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태그들은 눈으로 보면 100% 잊어버리고 100%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하는 걸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